AI가 엄청나게 그 사용량이 늘어날 거고 해저 케이블 수요 늘어날 거다.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우리나라 LS전선이라던가 대한전선도 괜찮아 보이고 있거든요. 은행주는요? 은행주는 다 좋죠. 현재 한국과 미국 증시 이제 점검부터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한국 증시 1월 달에 굉장히 급락했다가 네. 급반등했다가 오늘은 또 장이 별로 안 좋았죠. 예. 네,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우선 오늘 장이 안 좋았던 거는 그냥 금요일 날 너무 많이 올라서 많이 올랐죠. 좀 조정을 좀 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더 가는 장이라고 하면은 원래는 오늘 같은 날 샀어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장 초반에 많이 밀려서 내려가다가 후반에는 그래도 많이 회복하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악재가 뚜렷한 건 없었어요. 은행주가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은행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ELS에 대해서 피해가지고 좀 철저하게 하겠다. 결국은 금융기관의 책임도 있다. 그래서 보니까 5대 은행이 ELS로 번 돈이 7천억이더라고요. 그러면 뭐 그 정도에서 조금 더 업을 해서 1조 정도를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5대 은행이 나눠 맡으면 은행당 2천억 정도를 물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신한지주 사이즈만 봐도 순이익이 한 5조 가까이 돼요. 그러면 4조 8천억에서 5조 정도에서 2천억 정도 이슈가 되면은 보통 그날 정도는 악재로 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보면 이제 그런 일회성 손실은 주가에 반영을 잘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봤을 때 저PBR 주식으로 가는 상승세가 더 장기적이고 더 큰 건지 아니면 ELS 때문에 잠깐 좀 은행들의 살짝 일시적인 손실 우려가 있는 게 더 큰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전자가 훨씬 더 크다라 봤던 거죠. 지금 코스피가 오늘은 0.9%, 코스닥이 0.8% 정도.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좀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많이 좀 회복한 거죠. 네, 많이 회복했어요. 뭐 다른 나라들은 뭐 별 이상 없었거든요. 크게 움직이는 게 없었고 우리나라만 좀 그랬는데 최근에 하나는 뭐냐면 근 일주일 새 트렌드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엄청나게 사들였어요. 우리나라 코스피 선물을. 그러다가 오늘은 10,000계약 넘게 매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한 번씩 흔드는 과정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크게 우리나라 주식이 이렇게 다른 나라 대비 이렇게 더 빠져야 될 이유도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아마 좀 많이 올랐던 조정들 아닐까. 앞서 이제 저PBR주 얘기해 주셨는데 저PBR주가 굉장히 크게 올랐잖아요. 네. 왜 오른 거죠? 원래 이제 시장에 관심을 못 받기 때문에 저PBR주인 거 아니에요? 저PBR주 투자해서 돈 번 사람이 근 20년 안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덤이라 불리는 곳이고 이제 그래서 나온 말이 사양산업에 투자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저기 지주사 투자하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던 건데 저PBR주는 솔직히 매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뭔 시멘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건물이 1조짜리가 있어요. 시가총액은 1,000억이에요. 그러면 이 1,000억짜리 회사를 내가 인수하면 1조짜리라는 건물이 공짜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업 사냥꾼 입장에서는 저 회사를 어떻게 해서든 인수하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막 지분 경쟁이 붙으면서 주가가 막 올라가서 1조에 가까워졌을 때가 정상 가치가 된다. 그렇죠. PBR 한 배라고 보는 게 정상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1,000억 가진 사람이면 이 사람이 경영권 50% 이상을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회장님이 절대 경영권을 놓칠 이유도 없고 주식을 팔 일도 없고 경영권을 뺏길 일도 없고 그 건물을 팔 일도 없는 거죠. 팔더라도 그 돈을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줄 일이 없습니다. 주주 가치라는 게 달라진 거죠. 원래는 사업을 할 때 내가 좀 덩치가 큰 사업이 돈이 없으니까 돈을 모아서 합심해서 회사를 만들고 회사에 이익이 나면은 그거를 같이 나눠 갖자. 이게 원래 주식회사의 개념인데 그렇죠. 커지고 나서 보니까 내가 고생해서 내가 키운 회사지가 되는 거예요. 줄 필요가 없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주들은 이렇게 돈을 많은데 현금만 잔뜩 쌓아놓고 왜 배당을 안 주냐. 이렇게 했던 것들이 저PBR 회사들의 특징이었었어요. 저PBR 회사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장님들이 좀 인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도. 그리고 또 뭐냐면 상속이 걸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죠. 1조짜리라는 빌딩을 만약에 자녀한테 물려주면 세금으로 50%는 나갈 거예요. 5천억이라는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회사가 시총이 1,000억밖에 안 돼요. 그럼 이걸 물려주면 저는 500억 정도의 상속세밖에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회장님들한테 훨씬 유리한 거기 때문에 지주사를 만든 이유들도 그런 거고 그래서 회사들 주가가 올라가는 거를 막는 요소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저PBR은 무덤이었었는데 최근에 정책상 이제 저PBR에 대해서 한 배 이하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추가 공시라던가 한마디로 반성문 써라 이거예요. 얘네들 왜 회사를 이렇게 못 키워놨어? PBR 한 배 될 때까지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회사 가치를 올릴 거야. 네. 이제 이렇게 쪼아대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 PBR 주식들이 PBR 한 배까지는 어떻게 해서 올라가려고 할 거고 그 과정에 주가 상승 요소가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기대감으로 많이 오른 겁니다. 실제로 일본 사례가 그렇게 해서 지금 사상 최대치까지 올라간 이유도 네. 그런 거고요. 그럼 국가가 그런 정책을 펼치는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고. 예, 주가가 올라가고 주식 투자자 인구가 한 1,500만 될 거예요. 역시 표인가요? 표죠. 그리고 수건 사업 같은 건 맞죠. 그동안 한국 투자자들 보면은 주주 가치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코스피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실망을 많이 했었고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해라 라고 된 거고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배당금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한국 주식 중에서 배당주가 굉장히 괜찮은 주식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럼 보통 우리나라는 배당주라고 해봤자 안전하고 꾸준히 주는 회사가 손에 꼽아요. 지금 제 머릿속에도 한국 주식에서 배당 수익률 5% 이상 나오면서 꾸준히 괜찮은 회사가 저 둘밖에 기억 안 나거든요. 둘 얘기해 주세요. KTNG랑 맥커리 인프라? 그거 외에는 뭐 다 별로 애매해요. 이제 그런데 이번에 저 PBR로 인해서 배당이 늘어나게 되면 배당을 잘해주고 꾸준히 해주는 회사가 많이 늘어나겠죠. 선진국화 되겠죠. 그리고 이 PBR이라는 게 시가총액을 자본총계로 나눈 거기 때문에 자본을 많이 줄일수록 PBR 한 배가 더 빨리 갑니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자본, 잉여 자본을 버려야 돼요. 제일 좋은 게 그 돈으로 자사주를 사들이는 거예요. 자사주 사서 자사주 소각하고 배당을 너무 많이 주면은 또 그것도 지적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과하게 주면 이게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배당을 많이 늘리기보다는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하는 거를 많이 하지 않겠는가. 실제로 배당이랑 자사주 매입을 적극적으로 소각했던 회사가 하나 있는데요. 메리츠 금융지주라고 있어요. 주가가 거의 코로나 전이랑 지금도 10배 가까이 갔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선례가 있죠. 자사주 매입을 꾸준히 해주고 배당을 꾸준히 해주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주가가 꾸준히 갈 수 있다. 나머지 뭐 증권사나 금융사들은 PER 낮고 PBR 낮고 지지부진했는데 메리츠만 튀어 올랐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 PBR 주식 중에서 아직 덜 오른 주식 어떤 것도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막 이런 거 기사 보면서 사도 되나? 아까 전에 근데 말씀하신 거는 좀 더 갈 것처럼 얘기하셔서 이게 잘 골라야 되는 게 우리나라 저 PBR이었던 애들은 다 성장성이 없어서 저 PBR 했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성장을 하면서도 저 PBR 애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은행주 보시면 재무제표 보시면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장기적으로 우상향 계속 합니다. 그런데 주가가 안 올랐었어요. 왜냐면 관치금융. 이제 너무 이자 소득이 큰 것 같다. 이자 줄여라. 대출 이자 줄여라. 예금 이자 좀 더 잘 챙겨라. 예대 마진 낮춰라. 좀 이런 대출 좀 많이 해라. 이런 식으로 그 국가의 입김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좀 낮았었던 건데 자사주 매입이라던가 이런 요소들 그리고 이익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 5조를 벌고 5년 뒤에는 뭐 한 7조, 8조를 벌고 근데 시가총액이 20조밖에 안 돼요. 20조밖에 안 되는 이제 금융지주사들인데 얘네들이 5조를 가지고 그 중에서 절반만 자사주 매입을 한다 쳐도 1년에 자기 주식 10%씩을 그냥 다 사들이게 되는 거죠. 10년이면 주식이 사라지겠죠. 다 사들였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 자사주 매입 효과는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랬을 때 가장 효과를 크게 볼 만한 게 은행주라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볼 만한 게 지주사들인데 지주사들 중에서 요새 옛날과 다르게 지주사 트렌드가 두 개로 나뉘었어요. 과거에는 지주사가 직원이 없습니다. 완전 페이퍼 컴퍼니, 전화 받는 직원 하나. 이제 그냥 자기는 본 사업이 아예 없고 계열사만 있는 거예요. 이런 지주사가 있고 요새는 좀 트렌드가 된 게 지주사가 직접 사업을 챙겨서 하는 데들이 있어요. 뭐 SK라던가 두산이라던가 LS라던가 이런 회사들은 알짜 산업들을 자기가 지주사에 가지고 있고 실제로 주식시장에 상장된 계열사들도 존재를 하죠. 근데 알짜가 가지면 예를 들어서 지주사가 가진 알짜 산업이 2차 전지 같은 좀 매력적인 사업을 한다. 그러면 얘는 펄을 되게 높게 적용받을 거고 지주사는 펄을 낮게 적용받잖아요. 그럼 얘가 믹스가 되면서 회사 가치가 PER, 밸류가 높게 적용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썩기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했을 때 보면은 매력적인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SK, LS, CJ. 우선 LS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좋아하는 건데 거기가 LS 전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LS 니꼬동 재련염 하면 이제 옛날 이름이고 이제 LS M&M이라 그래서 동생산합니다. 구리 생산. 여기에 세계적인 순위예요. 세계 투탑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LS 전선도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전선 회사예요.
저는 어떤 걸 봤냐면 해저 케이블을 봤었어요.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이 해저 케이블의 수요가 나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그 인터넷을 하려면 위성으로 쏜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이랑 뭐 유럽이랑 아시아랑 다 바다 밑으로 다 케이블을 깔아서 다 선을 깔아야 되거든요. 그 선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과거에는 우리가 뭐 텍스트 위주로 왔다 갔다 하는 인터넷 정도였다가 그래픽 이미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용량이 더 늘어났고 지금은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동영상이 왔다 갔다 하죠. 엄청난 트래픽을 먹기 시작하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망사용료라 그래가지고 넷플릭스랑 유튜브가 가장 많이 잡아먹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에서 그걸 보낼 때마다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해저 케이블 양도 같이 늘어나야 돼요. 과거에는 통신사, 뭐 AT&T라던가 이런 통신사들이 본인들이 설치를 해주고 빅테크들한테 사용료를 징수를 했었는데 빅테크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계속 나날이 비용은 올라가고 사용료를 내느니 자기들이 설치하는 게 낫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해저 케이블을 제일 많이 까는 회사 5군데가 전 세계 빅테크들입니다. 제일 많이 하는 데가 구글이에요. 유튜브 때문에. 뭐 이제 마소도 있고 뭐 애플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해저 케이블 수요는 나날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보는 거는 AI 때문에. AI가 엄청나게 전력도 많이 먹고 이제 데이터를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그동안은 사람이 필요해서 했던 것들만 데이터가 왔다 갔다 했다면 이제 AI 자체가 이제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 사용량이 늘어날 거고 해저 케이블 수요 늘어날 거다.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우리나라 LS 전선이라던가 대한 전선도 괜찮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LS라는 회사는 매력적인 사업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분할하지 않은 상태고 구리 같은 경우도 과거에도 산업의 쌀이라고 불려서 경기가 좋아질 때마다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런 구리 회사들이 되게 좋았었어요. 뭐 미국의 프리포트 맥모란이라던가 우리나라 LS 전선. 그런데 2차 전지로 들어가면서 구리 수요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 전기차가 되니까 구리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뭐 전선부터 시작해서 다 구리잖아요. 그럼 구리 수요는 나날이 늘어나는데 공급하는 회사는 정해져 있고 글로벌 회사들은 그럼 이 회사들은 앞으로 캐파라던가 판매 가격은 계속 늘어날 거고 좋은 사업을 2개나 들고 있는 게 LS였던 거죠. 그래서 지주사라는 디스카운트가 너무 좀 아깝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CJ는 트렌드의 변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화장품을 과거에는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걸 많이 사줬었어요. 그쵸. 그래서 대박 났었던 데가 아모레퍼시픽이라던가 LG생활건강이었었는데 지금 나오는 뉴스들도 있지만 안 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화장품을. 왜 그렇게 되냐면 윗단에 있는 그 좀 글로벌 좀 하이엔드 브랜드들은 판매가 그래도 그럭저럭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서 중국산 화장품들이 등장했어요. 그러면서 이 껴있는 한국산 화장품이 자꾸 시장을 잠식당하는 거예요. 중국 경기가 안 좋으니까 더 그런 현상도 벌어졌죠. 가성비 있고 싼 걸 쓰자 이렇게 되면서 이걸 쓰게 되고 중국 내에서 지금 스타벅스 쪽도 그렇고 신토부리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거를 쓰자라는 좀 운동이 커지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피해로 이제 LG생활건강이라든가 아모레퍼시픽이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는데 경기가 침체되니까 또 벌어진 현상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로 와서 화장품을 사가긴 사갑니다. 올리브영에서. 지금 올리브영이 성지가 돼가지고요. 과거에는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사서 가는 게 문화였다면 지금은 올리브영이랑 다이소가 화장품의 성지가 됐어요. 그 올리브영을 가지고 있는 게 CJ예요. 그러면 이 올리브영이 이제 상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지분 구조를 봤을 때 상속을 받아서 해결을 하려면 올리브영을 가져가야 돼요. 이제 올리브영 지분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CJ 회장님이 요거를 상장하고 요 지분을 가지고 내가 CJ로 해서 CJ 지주사를 들고 있어야 본인이 경영권 유지가 되는 정도의 지분이 나오거든요. 올리브영 상장을 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네. 그래서 아마 올리브영 상장 가치가 근데 거의 CJ 시총만큼 정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되게 매력적인 회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도 성장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뭐 저평가로 보면은 CJ 제일제당도 어떻게 보면 농심이랑 삼양식품처럼 미국에서 되게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가치 제대로 못 받고 있고 거기에 올리브영이 있고 거기에 이제 CJ들 하고 있는 지금 컨텐츠 회사 있잖아요.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앞으로 오징어 게임이 이번에 가을에 나오고 추석 때 나올 거거든요. 또 그거 나오고 나면 우리나라 컨텐츠 회사들이 또 주목을 많이 받을 거예요. 2023년 상반기 때 스튜디오 드래곤이 넷플릭스에다 납품한 작품이 98개입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총 재생시간, 글로벌 재생시간 다 돌려보니까 스튜디오 드래곤 작품만 3%가 넘어요, 점유율이. 회사 하나가 넷플릭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앞으로 돈 잘 벌 산업들을 3가지나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CJ도 매력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LS랑 CJ랑 SK. 예. 자, 지주사는 그렇게 매력적인 거 좀 찝어주셨는데, 은행주는요? 은행주는 다 좋죠. 근데 이제 하나은행이 제일 좋아요. 하나은행이 그나마 이제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더 있고, 나머지들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뭐 비슷비슷해요, 상승률은. 그냥 4개를 골고루 사는 방법도 있고, 배당만 본다 그러면 보통 우리은행이 좀 더 좋았었거든요. 그렇게 사는 방법이 있고, 지방은행은요? 지방은행은 배당이 좋긴 한데, 항상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보면은 평가가 메이저 은행 대비 살짝 낮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중간급으로 괜찮았던 게 우리은행이랑 기업은행, 메이저에서는 이제 하나은행, 그리고 KB 같은 경우, 신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어가지고 배당이나 여기 좀 더 낮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은행주와 지주사는 아직 찾아봐도 늦지 않다. 괜찮을 것 같아요. 네.